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39화 공시밀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 제작 유찬종. 그건 아닙니다만 정득후는 최영장 댁 서사를 오래 지냈고 원래는 목은 이색 선생 댁 서사로도 몇 년 동안 공직했다 합니다. 정득후가 살아있다면 이색 선생이 이번 사단에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밝힐 수가 있었겠지만 죽어버려서 알 수는 없고 김저의 자백에 의하면 모의를 진행하면서 이색 선생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행해 온 것이고요. 알겠네. 이색을 다룰 때는 특별히 조심해주게. 지금 얘기를 듣자 하니 몇 차례 만났다는 것으로 입건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듯하네. 그리고 연루 가능성도 좀 희박해 보이고 이색 정도를 포섭하여 이를 키우려면 보통 큰 사건이 아니잖나. 만났더라도 정득후는 모의 내용을 밝히지 못했을 걸로 보네. 그럼 방면할까요? 일단 연행해 왔으니 다른 용의자와의 형평성을 봐서라도 문초는 하고 나중 선고할 때 경미하게 처리하면 되겠지? 그러겠습니다. 결국 이색은 최종 선고에서 현직에서 파직하여 시골집에 연금알 한 명이 떨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연자로 유배를 당했다. 그 소식을 들은 유창은 나귀에 술통을 매달고 장단을 향해 갔다. 그곳에는 목은 이색의 시골집이 있었고 그는 그곳에서 연금 생활을 하게 돼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장단 가는 도중에 그곳으로 가고 있던 스승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다. 모군을 만나자 그는 깜짝 반가워했다. 아니, 내 제자 털보 유경이가 이 산골짜까지 날 찾아와 주다니. 이렇게 반가울 수가. 날도 저물고 어차피 저기 보이는 감흥사에 들어가 하룻밤 유숙할까 했는데 잘됐다. 자, 들어가 보자. 이색이 유창을 부를 때는 미염공과 논장 하고 불렀었다. 미염공은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삼국지의 관우를 말한다. 더 다정하게 부를 때는 유털보라 했다. 얼굴 절반이 수염에 덮여 있었기 때문이다. 유창은 나귀 등에 매달아 놓은 술통을 떼내어 감흥사 요사체 마루 위에 가져다 놓았다. 허, 미염공이 미주까지 가져왔네 그려. 안주가 시원찮아 어떡하지? 선비집은 어느 집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양촌권근을 아시지요? 좌명공신 홍문관 대제학 등을 지낸 그자도 내 제자지. 소년 시절부터 중마고오인데 저보다 먼저 벼슬에 나갔습니다. 첫 직장이 상서성인데 영사였어요. 제일 말단이었구나. 송악산 밑에 살고 있었는데 친구 집에 초상이 나서 함께 문상 가자고 찾아갔습니다.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밥 먹잔 소리가 없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웃고 태연하게 그래봐야 소용없네. 양식거리가 없는 모양이니 친구한테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어야 하는데 굶기는 게 당연하단 투였습니다. 송악산 아래 살 때라면 신혼 때 아닌가? 잘 아시네요. 그래, 배고픈 배를 틀어쥐고 앉아있으려니까 절구질하는 소리가 마당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빙그레 웃더니 자네 때문에 다행히도 오늘 점심은 굶지 않을 모양일세. 겉볼이 한 주먹이라도 생긴 모양이야. 그러니 절구질을 하지. 저도 느낀 바가 커서 스승께서 평소 가르치신 선비정신 안빌락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자식들한테도 가르쳤지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가난도 낙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재물을 탐하지 말라. 그래, 내가 참 제자복은 많은 사람이다. 귀양지에 가는데도 이렇게 술통을 짊어지고 와 전별하며 위로하는 제자가 있으니 고맙다. 자, 마셔보자. 술이 거나해지자 모구는 자작시 두 술을 읊었다. 오방문생 총준제 내 문화에서 배운 사람은 모두가 수제라. 다공봉 소여조대 대궐한 사원부에 일꾼들이 많았어라. 마건금일 무상봉 오늘 나를 배웅하는 사람 없다 말하지를 말게나. 득차발 유주숲의 미염공 유창군의 두어 잔술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불등명멸 효계오 법당불 깜빡거리고 새벽 다 고는구나. 신세의연의 199 이 몸은 여전히 바다 위의 거품인데 홀청반 성심유감 갑작스런 경쇠 소리에 내 마음 서글퍼라. 봉쇄야 필망 창호봉은 가구 없는데 푸른 오동나무 왜 보는가. 그렇게 하룻밤 스승을 산사에서 모시고 나서 이튿날 아쉬운 이별을 하고 유창은 송도로 돌아왔다. 조정은 다시 시끄러워졌다. 이른바 패가 입진 논쟁이 일어난 것이었다. 가짜는 패하고 진짜를 옹립하자는 것이 패가 입진이었다. 우왕이나 창왕은 가짜라는 것이었다.
왕가의 정통 왕씨가 아니라 우왕은 신돈의 자식이니 가짜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왕의 아들인 창왕도 신돈의 피가 흐르는 가짜이니 쫓아내자는 것이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세력은 이성계의 신진 사류들이었다. 그러나 의외에도 그 주장을 반대하며 맞서는 세력이 있었다. 기득권 수구 세력이었다. 그 중심에는 이색과 정몽주 그리고 조민수가 들어있었다. 신돈의 자식이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어떤 정황만 가지고 가짜라 함은 어불성설이다. 나라의 정점이며 나라의 상징인 주상을 흔들면 나라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창왕은 보위에 있어야 마땅하다. 이색과 정몽주는 진작부터 왕당파로 기울어져 정도전과도 대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권은 이성계에게 있었다. 그의 세력이 막강했던 것이다. 차라리 이성계 장군께서 보위에 오르시는 게 순리요 순서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옳은 말씀입니다. 뭐가 두려워 망설이십니까? 국권을 잡아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당녀들이 너도 나도 그렇게 외쳤다. 하지만 이성계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이성계는 유창을 찾았다. 모셔오라. 얼마 후 유창이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어서 오시게. 유이랑 고견을 들어봤으면 싶어 오라 했네.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이성계는 이른바 조정안에 들끓고 있는 폐가입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반대파들의 공격이 심해지자 신진 세력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39화 끝. 다음 제40화에서 계속됩니다.